우리의 기대와 달리 태양은 별로 노랗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태양이 발산하는 빛은 흰색입니다. 이건 다 대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대기 말이에요. 레일리 산란이라는 효과는 대기의 가스가 빛을 구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이거나 일몰이 빨강과 주황색의 멋진 조합처럼 보이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우주에 간다면 즉시 무중력 상태를 겪지는 않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 지상 100km, 우리의 대기가 거의 진공 상태인 곳에서 우주가 시작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을 지나치는 순간부터 마법처럼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속도를 내는 로켓 안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구의 중력이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중력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공전한다는 것은 그 물체 주위로 영원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은 우리 주위를 돌고 있고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우리의 전체 태양계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의 중심을 공전합니다. 서로가 서로로부터 떨어져 추는 미친 우주의 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만약 여러분이 지구 상공 400km에 있다면 지속적인 자유낙하를 느끼기 위해서 지구를 시속 28,200km의 속도로 떨어져야 할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와도 같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높게 튼다고 난방비가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온도를 높인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30도로 설정하면 가열 속도는 변경되지 않고 목표 온도만 변경됩니다. 더 높게 설정하면 에너지만 낭비하고 너무 더워지게 될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7개의 뾰족한 뿔은 몇몇 사람들이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7개의 대륙과 7개의 바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뾰족한 모양은 태양 광선을 의미하고 원은 약간의 후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동상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름이 그렇게 덥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미신이에요. 예를 들어 북반구가 여름일 때 지구가 진짜 태양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7월 동안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있고 1월 동안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습니다. 여름은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더운 거예요. 궤도를 도는 동안 지구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개미핥기는 코로 개미를 먹지 않습니다. 발톱으로 개미집을 뜯고 엄청나게 긴 혀로 구멍을 통해 개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혀는 개미핥기의 머리 전체 길이보다 2배나 더 길 수 있어요. 혀는 끈적끈적하고 작은 가시로 덮여있기 때문에 개미들을 가두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개미핥기는 매일 2만 마리의 개미를 먹습니다. 티렉스의 시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몇몇 연구에서는 티렉스가 오늘날의 독수리나 매보다 훨씬 더 깊은 시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화에서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몸의 구조를 봤을 때 시속 19km 이하의 속도로 움직였을 거예요. 이보다 더 빠르다면 뼈에 손상을 입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티렉스는 대부분 자신보다 훨씬 느린 공룡들을 쫓고는 했으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나비네요. 하지만 만지지 마세요. 다시 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이건 또 유명한 미신입니다. 살짝 만지신다면 나비는 살아서 날 수 있을 거예요. 나비의 날개에는 비늘이 있어요. 그래서 나비를 만지면 그 비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늘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떨어지는 비늘은 거미줄에 잡혔을 때 나비가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늑대는 달을 보고 울부짖지 않아요. 영화에서 멋진 장면이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달을 쳐다보기 위해 위를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야 소리가 더 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늑대들은 10에서 11km 떨어진 곳에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울부짖고 심지어 동료를 잃어버렸을 때 내는 특별한 소리도 있어요. 늑대 무리에 꼭 우두머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늑대들이 많이 모이면 서로 경쟁심이 생기고 다른 늑대들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알파 늑대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늑대들이 야생에 있을 때 이들은 가족과 함께하며 서로를 돕습니다. 나이 든 늑대는 많은 다른 동물들과 비슷하게 자연스레 더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린이 하루에 30분만 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기린은 매일 약 4시간 30분씩 잡니다.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 사이에서는 꽤 정상적이에요. 기린은 한 번에 11분 미만으로 누워서 자는 경향이 있어요. 악어와 엘리게이터가 속한 악어과 동물들은 경주마만큼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이들은 육지에 있을 때 시속 19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속도로 달릴 수는 없어요. 아마 20에서 25m면 금방 피곤해지게 될 거예요. 정말 빠른 사람도 걸을 때 시속 19km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뛰지 않고 악어를 앞지를 사람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물속에서 시속 32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때는 다릅니다. 이들을 수영으로 앞지르려고 하는 건 아마 좋은 생각이 아닐 거예요. 악어는 도마뱀이 아니에요. 친척도 아닙니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종이에요. 지배 파충류는 2개의 계통이 있어요. 하나는 새와 공룡, 다른 하나는 악어가 포함된 종입니다. 도마뱀은 이들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세상에나. 악어와 엘리게이터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건 또 다른 미신이에요. 이들은 같은 과 출신이고 꽤 비슷하게 생겼지만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조상을 가진 건 6,500만 년 전이에요. 영장류가 박쥐와 같은 종에서 갈라졌을 때로 아주 오래전이죠. 둘 모두 살아남기에 훌륭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아무것도 추가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상어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상어의 뇌에서 고도로 발달되고 확장된 부분은 냄새를 아주 잘 맡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상어 중 몇몇은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만큼의 많은 양의 물속에서 아주 적은 양의 피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는 훨씬 더 크고 그렇게 고요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를 사라지게 할 겁니다. 때때로 물살이 좋고 날이 좋을 때 수킬로미터는 아니지만 축구장 몇 개 정도의 거리에서 잠재적인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겁니다. 상어가 수영을 멈춘다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건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상어는 수영을 할 때만 숨을 쉽니다. 수영을 하면서 아가미 위로 물을 밀어넣기 때문이에요. 몇몇 상어종의 경우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아가미 위로 물을 퍼올리면서 수영하지 않고도 산소를 얻을 수 있는 종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밑바닥에 사는 뱀상어가 있죠. 상어에게는 공기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멈추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하지만 이들의 몸은 그러한 조건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하강이나 상승이 실제로는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행성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적어도 영화에서처럼 빽빽하고 혼란스러운 바위 사이를 우주선이 비행하고 다니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소행성대는 태양으로부터 2억에서 3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사이사이 공간이 아주 넓고 외딴 곳에 떨어진 공허한 공간이죠. 만약 소행성대에서 모든 소행성들을 끌어당긴다면 달의 4%에 해당하는 질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한 소행성이 다른 소행성과 충돌하는 것을 보면 아주 기뻐할 거예요. 최소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뇌가 새로운 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고 동시에 거짓입니다. 우리 뇌의 대부분은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킬 수 없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해마가 있죠. 해마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배우고 먹는 양을 조절하게 하고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을 돕는 뇌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다수의 동물 종들은 뇌 전체에 걸쳐 뇌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지만 인간의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의지할 수 있는 기억을 필요로 하는 많은 다른 종들보다 인간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을 모으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마의 새로운 뉴런들은 과거의 것들만을 기억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새로운 뇌세포들은 여러분의 뇌가 과거를 개척하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아니면 그냥 코끼리를 구하세요. 절대 기억을 잊지 않으니까요.